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이 영어 유치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면, 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단계로 보내야 하는 부모들이라면 한 번씩은 고민을 했을 주제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 찾아봐서 고민을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고민을 하든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단계의 분들한테는 한 번씩은 꼭 고민 아닌 고민을 했을 그런 주제거리라고 생각을 해봐서 가져와 봤고요. 저랑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의 오늘의 의견이 조금은 영어 유치원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영어 유치원이란 일단 무엇이죠? 일단 외국인 강사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영어를 익히는 곳을 영어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왜 외국인하고 강사라고 써놨냐면 사실 이 원어민 강사들은 어떤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취업 비자로 있거나 워킹 홀리데이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정말 아예 한국에서 살면서 전문적으로 교육 환경에서 잘하고 거기에 관해서 공부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관해서 이제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전부 다 그렇진 않다. 그리고 그 비율이 되게 낮다. 웬만한 이제 영어 유치원에 있는 강사들은 사실 이제 어떤 한국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일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배경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물론 괜찮은, 아니면 굉장히 좀 비싸거나 조금 좋기로 소문난 곳에서는 외국인 강사의 이력을 좀 오픈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오픈하지 않고 물어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그것처럼 외국인 강사에 대한 전문성을 알 수가 없고 이 외국인 강사에 대한 배경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 없기 때문에 이 영어 유치원이 물론 자기네가 잘 되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과 배경이 있는 외국인들 쓰긴 쓸 거예요.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과연 비싼 돈을 내고 다니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거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명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간만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치원생들의 영어 학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유치부생의 영어 학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버스나 봉고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땡땡 어학원, 땡땡 잉글리시 스쿨, 땡땡 아카데미. 근데 이런 버스나 아니면은 뭐 학원 봉고차를 보게 되면 큰 학생들이 타 있죠. 초등학교 이상이 되는. 그런데 그런 초등학생 이상이 되는 영어 학원에 바로 유치부라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라는 건 없고 영어 학원에 유치부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학원이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때문에 전문 교과 기관인 국립이나 차라리 사립 이런 유치원이 아니라 아예 기본 교과 과정을 무시한 채 영어에 몰두되어 있는 이런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곳의 교육 프로그램이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고 좀 따져보면 득보다는 좀 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본론은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 이 영어 유치원을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출산율하고도 연관지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출산율은 앞으로 어떻게 변했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유치원의 개수는 얼마이며 또 영어 유치원의 또 그 와중에 개수는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어 유치원의 열풍이 얼마만큼 핫한지 아니면은 얼마만큼의 극성인지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한번 놓고 보면 2010년부터 12년까지 보면 2년 사이에 그래도 좀 증가를 했어요. 인구가. 하지만 2023년에는 다시 8만 명에서 23만 명, 즉 50% 절반이 감소를 했다. 절반이 인구가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적어지고 절반이 아이가 안 태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학원들, 유치원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본다면 안 돼서 2017년부터 24년까지 7년 안에는 모두 735개의 유치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7년 동안 735개인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1년에 한두 개도 폐업을 원래 잘 안 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7년 새에 이제 735개가 폐업했다는 건 물론 전국이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점점 더 출산율이 적어지고 고령화로 가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유치원 개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영어 유치원의 개수는 17년부터 22년 5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영어 유치원은 반대로 빠른 추세로 증가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씁쓸하죠. 결국 출산율도 줄고 유치원 개수도 주는데 그 와중에 영어 유치원만 2배 이상으로 빠르게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말은 그게 이제 이 사업에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쪽 산업에 또 부모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만족도는 둘째치고 자신들의 보상 심리와 아니면 아이들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극성 때문에라도 계속 보내게 됨으로써 영어 유치원만 늘어나게 되는 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은 대체 몇 년 동안 보내죠? 생각을 해보면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보통 0세부터 3세까지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4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을 이용을 하는데 어린이집도 이용이 가능하고 유치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뭐 8세인데 만 7세부터죠 사실. 그러니까 4, 5, 6부터 다니는데 7세부터 초등학교면 4, 5, 6을 길게 유치원을 3년 아니면 5, 6, 5세, 6세 동안 짧으면 2년을 다니는 게 유치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 요 유치원비가 영어 유치원비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일반 유치원은 사립 같은 경우에는 공립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무료죠 거의.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한 싼 데는 뭐 25만 원, 비싼 데는 뭐 37만 원, 40만 원까지도 내긴 하지만 영어 유치원에 비하면 아마 굉장히 낮은 수치일 겁니다. 어쨌든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2년, 3년 정도 보내면 얼마가 드는지가 나오는데 과연 일반 유치원을 보내는 3년 동안의 비용과 영어 유치원에 3년 동안 보내는 비용이 분명히 다를 텐데 그랬을 때 부모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높지 않는다면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들이 나름 만족하다라는 취지에서 계속 보내고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즘 근래에 핫하게 계속 주제거리로 뉴스에서 교육 관련해서 오르고 내리고 한 게 뭐죠? 대치맘이죠. 대치맘보다 더한 영유맘입니다. 자, 영어 유치원은 3세부터 레벨 테스트도 존재한다고 해요. 사전 등록은 필수인 곳도 있고요. 오히려 음식점처럼 무슨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대치맘도 그렇고 영유맘도 그렇고 저는 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똥기저귀 차고 시험 보러 다니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단합하고 서로 힘들자라고 마치 단합하고 힘들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부모의 욕심 말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분명 시험 보러 다니는 건 아닐 텐데 3세부터 레벨 테스트가 존재한다고요? 이거는 매우 대한민국이 정말 이 헬 조선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점점 이상한 곳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 유치원은 싼가 비싼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영유 등록비만 놓고 보면 평균 전국이 121만 원 정도 하고요. 뭐 세종, 인천, 서울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기에 평균값 보면 148만 원, 141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140에서 145가 평균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가 영어 유치원 비용이 매달 드는 겁니다. 이건 매달. 그런데 대학비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영어 유치원은 연간 1,400만 원인데 대학교, 그것도 우리는 영어 유치원을 사실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아마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의대 때문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쨌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학비가 대학비가 984만 원, 한 돈 천 든다고 해요. 예. 그리고 사립대도 거의 800 가까이 하는데 어쨌든 다 돈 천이라고 해도 1,400만 원 월등히 영어 유치원 값이 비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다닐 만큼의 똥기저귀 차고 시험을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저는 매우 좀 의문스러운데요. 어쨌든 그거는 개인적인 선택이니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게 월로 120만원, 140만원이 비싸 보이긴 하는데 사실 월 말고도 그냥 평균으로 쳤을 때 한 월 1,000이라고 그냥 쳐볼게요. 월 1,000을 환산하면 월 한 70에서 90 정도 됩니다. 네, 70에서 90 정도면 그냥 뭐 자동차 할부금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동차 할부금은 자동차라도 남습니다. 근데 영어 유치원은 아이들 교육이 남는다고요? 아닙니다. 자기 만족만 저는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말 인풋을 넣는데 아웃풋이 훌륭하게 나오는 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수는 매우 극소수다. 월급이 얼마 안 되면서 맞벌이를 하면서 정말 등골 휘게 벌면서까지 보내야 되는 이유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 그럼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0단어를 암기를 맨날 시키는데요. 10개 이상, 20개 이상. 그리고 매주마다 단어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식 교육이 나쁘다라는 걸 매우 익히 매체나 기사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주의식 교육을 영어 유치원 때부터 지금 시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가 내 자녀에게 주의식 교육이 안 좋다고 하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아니면 뭔가 일론 머스크처럼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뭔가 상상력이 가득하고 애가 창의력이 가득한 아이로 키우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나중 결국 교육 환경으로 들어가니까 주의식 교육을 시작해버립니다. 남들과 다른 창의성 있는 교육이 뭔지를 까먹는 거죠. 주의식 교육은 절대 창의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유치원의 실력이 엄청 느느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원어민과 함께 있으면 발음 정도는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도 못하는 발음을 혀를 막 굴려대면서 내 이름은 아니면 뭐 how old are you 뭐 이러면서 my name is 땡땡땡 하면 매우 뿌듯해하죠. 그게 다일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뿌듯한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연 1,000만 원 이상씩을 내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맞느냐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오늘 만든 이 컨텐츠는 돈이 많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맞벌이를 하거나 외벌이를 하면서 없는 와중에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결정을 할 때 결정이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으시면 그냥 보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본론을 돌아와서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가 좀 외우고 남들보다 단어는 좀 몇 개 알겠네요. 그리고 발음이 좀 유창해질 수 있는 정도. 이것도 확률이지 100%다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유 졸업이 이래저래 해서 2년, 3년 있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죠. 이젠 사립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만 한 사립초가 38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1년 등록금이 앞에서 말했지만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월로 환산하면 90만 원 정도 되네요. 다자녀 가정은 대체 얼마일까요? 1년에 한 명당 1,000만 원씩 되면 초등학교는 영어 유치원처럼 3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이죠. 자, 그러면 한 명이 6년을 다 다니면 6천만 원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둘째도. 그러면 또 6천만 원이 들겠네요. 자, 이거는 학원 비용도 아닙니다. 그저 뭐죠? 초등학교 교육 비용일 뿐입니다. 둘째까지 다 사립초를 보내면 1억 2천이 결국 6년 동안 쓰는 돈이 되겠네요. 뭐 첫째랑 둘째가 좀 나이 차이가 나면 한 7, 8년 동안, 8, 9년 동안은 1억 2천만 원을 초등학교 비용으로만, 네, 등록금으로만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서 뭐가 돌아온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거는 뭐 영어 단어 정도 몇 개 알고 수학 좀 몇 개 풀고 아니면 발음 정도 좋아지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일반 초등학교가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 초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절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에 나오신 선생님들도 다 실력자 분들이시고 그 선생님들도 다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학벌도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초등학교에 필요한 교육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거고 그거를 교육부에서 과정으로 만들어서 의무 교육을 넣어놓은 겁니다. 사립초가 좀 다른 점은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초보다는 어떤 시설면이나 아니면 복지 아니면 뭐 정말 쉽게 말해서 좀 삐까뻔쩍한 그런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사립초가 남들이 볼 때는 우아우아 할 정도의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갈 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측면에서도 뭐 테니스도 있고 운동도 있고 뭐 수영도 있고 뭐 골프도 있고 아니면 뭐 발레, 바이올린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엘리트 코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반대로 그게 꼭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까지 모아서 엄마 아빠가 힘들게 회사를 다녀서 돈을 모아서까지 보내야 될 정도냐라는 거죠. 그렇기에는 사립초도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사립초는 얼마나 지원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외로 경쟁률은 엄청나네요. 28.4대 1. 그러니까 3,600명 모으는데 45,000명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이상. 그러니까 투표에 손 놓고 엄마들끼리 쫙 학부모들까지 쫙 모아놓고 뽑기까지 해서 된다 안 된다 합격 불합격을 그 자리에서 알 수도 있다고 해요. 경쟁률이 치열한 사립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딱 뽑고 되는 순간에는 바로 뭐 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겠죠. 됐다고. 아니면 남편한테 됐다고. 그 전화를 받은 남편은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알아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립초는 인기가 굉장히 많다. 영어 유치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인기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어 유치원하고 사립초까지 같이 이거를 연달아서 보낼 수 있는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보내고 나면 앞서서 계산을 해봤지만 사립초 같은 경우는 2명이면 1억 2천이 들고요. 거기다가 연 1,400만 원씩 한 2년 다니면 2,800만 원이 들고요. 그래서 2명이면은 곱하기 2 하면 4,600만 원. 그러니까 돈 5천에 1억 2천 2명씩 영유를 보내고 사립초를 보내면 1억 2천에 5천 하면 1억 7천 약 2억 원 돈이 영어 유치원과 사립초를 보내는데 돈이 들겠네요. 자녀 2명을 영어 유치원과 사립초를 보내고 나면 2억 원이 까진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벌어서 2억 원이 껌값인 사람들은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서 2억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할 바에는 저는 일반 유치원을 보내고 이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정말 아니면 열심히 모아서 불려서 나중에 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아니면 30살이 됐을 때 아니면 결혼을 했을 때 그때 그 돈을 오히려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더 큰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유치원과 아니면 사립초등학교의 이런 교육열이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다라며 나서죠. 바로 24년도에 유보 통합을 추진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자. 영유아 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며 유보 통합을 추진하죠. 정부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조기 입학제 5세 만들었다가 엄청 욕먹었죠. 학부모들 반발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추세가 지금 분위기가 유치원도 이제 사립초도 의무교육처럼 바꾸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5세인가요? 6세부터는 이제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공립 유치원이 저렴해서 다녔다라고 하면 사립 유치원이 비싸고 이제 이렇게 정부가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는 사립초도 비싼 30만 원, 40만 원도 비싸게 느껴지는 이런 환경에서는 사립초도 이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립 유치원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루 빨리라도 유치원도 그냥 일반 사립 유치원도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의무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이 뭐 2, 30만 원 좀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2, 30만 원도 부담이 돼서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좀 많더라고요. 보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하루 빨리라도 유보 통합을 좀 빨리 추진해서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을 하루 빨리라도 더 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비싸고 고퀄리티 영어 유치원에 사립초등학교까지 빚내서 졸업한 내 아이는 과연 일론 머스크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훌륭한 회사원이 될 거예요. 거의 7, 80% 이상이 훌륭한 회사원이 될 겁니다. 한 상위 한 10% 정도가 의사가 될까요? 어쨌든 훌륭한 회사원이 될 거예요. 영어 유치원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 만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 유치원을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시켜서, 그러니까 남들이 시키니까죠. 남들이 시키니까 아니면 어디서 주워들어서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는 영어 유치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남들이 하면 좋대 이런 소문 듣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은 하나 분명한 거는 매우 객관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내 상황과 아이의 상황, 아이의 성격, 아이의 성향 그리고 공부 습득 방법 이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연 내 아이가 이제 그냥 다닌다고 무조건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마다 다 다를 텐데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잘 나오는지 그 정도는 알고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다. 저는 영어 유치원 무조건 반대이고요. 오히려 일반 놀이터 가서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가서 애들이랑 사교성을 더 높이는 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